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도 불황인데 내년은 더 암울해 보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할 미래 라는 영상의 단댓글입니다. 일단 불황은 맞습니다. 네, 불황은 맞아요. 근데 아직 제도된 불황은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힘들어 하십니까? 벌써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올해도 사실 힘드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힘들까.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왜 걱정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내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제가 그전부터 정말 마르고 딸도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진 게 없으면 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비를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답답하다 못해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뭔가 위기가 코앞에 오고 현시화돼야 뭔가 바뀌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골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어. 과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위기라는 게 자기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액션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근시안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말만 듣고는 체감을 못해요. 자기가 눈앞에 겪어봐야 돼. 그때 가서 움직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한테 멀리 보고 적게 가진 사람일수록 이제 근시안적 봅니다. 서민들 근시안적 보죠. 왜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가진 게 별로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거, 이번 또 어떻게 버티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라는 거 굉장히 허술하죠. 대비를 안 하게 되면 가장 치명상이 누구예요? 서민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써야 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왜, 나 묻고 싶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난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훨씬 전부터 얘기했는데. 부분이 그렇죠. 훨씬 전부터 2020년부터 얘기했어요. 경제라는 게 안 좋아지면 항상 데미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일자리 나오고 일할 수 있어 일하고 가리지 말고 일하고 한 군데 정착을 해야 된다. 한창 경기가 좋을 때도 저 이런 말 했어요. 뭐 사람들이 대기업 가고 싶지만 뭐 대기업 못 가면 어디 중소라도 가가지고 정착을 해야 된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말 했었는데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경기가 좋을 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이제라도 뭐 중소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자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걸 안 하는 걸까? 왜 항상 되어봐야 하는 걸까요? 당해봐야 하는 걸까?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아직. 네. 내년엔 더 빡세질 거니까. 사실 이번 겨울이 문제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겨울인데. 월동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월동 준비? 월동 준비도 돈입니다, 돈. 일단 겨울이 더 잔인합니다, 여름보다. 없는 사람한테 가장 잔인한 계절이 겨울이에요. 일단 겨울은 난방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담요 틀고 보일러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전기담요 꼽았거든요. 추워가지고. 아마 최근에 안 가지고 전기담요 꺼내가지고 그 코드 꽂고 쓰신 분들 많을 거야.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아, 이제 겨울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겨울 되면 좀 겁나지 않나요? 특히 없는 사람들이 겁나. 이 겨울 되면 일단 보일러랑 가스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난방비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여름에 전기세보다 겨울에 가스비나 난방비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겨울 되면 일자리가 시가 많습니다. 이게 치명상이에요. 돈은 많이 나가는데 돈 벌 데가 없어요.
아마 이번 겨울은 배달 특수 같은 것도 없을 겁니다. 겨울 되면 진짜 일이 없어요, 이게. 왜 일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냥 객관적 비수기예요, 비수기. 관광도 비수기, 서비스업도 비수기, 제조업도 비수기입니다. 죄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날 풀리기 전까지는 제대로 공장 가동도 안 하고 물량도 많이 안 풉니다. 보통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 밖으로 안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덜 사 먹고 안 사겠죠. 그럼 주문량도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특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제 뭐 커플 데이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 특수도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토화됐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뭐 특수 누리려고 이제 장사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어요. 이게. 아마 올해는 더 심하겠죠. 이게. 그래서 이번 겨울이 뭐 돼봐야 알겠지만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너무 대비 같은 거 허술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경제 규모에 비해 다른 나라 대비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월세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월세 낼 돈 없어 고시원으로 밀려나거나 본가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누구냐면요. 바로 지방에서 짐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뭐 그중에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더 걱정이 돼.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자취하는 분들 중에 돈을 모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상당수는 연명하게 살 겁니다. 연명하듯이. 심지어는 서울에 돈 벌려고 갔는데 생활이 부족해서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올라갈 의미가 없지 않나? 서울에 올라갈 의미가 뭐예요? 그냥 서울 생활 해보고 싶어서? 서울사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서울의 어떤 관광명소, 뭐 홍대, 이대, 신촌, 뚝섬, 아니면 이제 뭐 반포공원 뭐 이런 데 가보고 싶어서? 아니면 강남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그 때문에 간 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 근데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지방에 일이 없고 서울에서 뭔가 잘 사고 싶어서 가는 건데, 아니 서울 토박이도 서울 땅에서 집 사고 잘 사는 게 힘든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더 잘 되기 힘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지금 많은 그 서울 자취생들 중에서 이번 겨울을 정말 잘 버틸 사람들 얼마 있을까 이게? 서울만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광역시도 노른자 땅 비쌉니다. 노른자 땅 많이 비싸요. 그리고 월세는 다 오를 겁니다. 왜냐면 1인 가구 대부분이 월세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는 많이 오르고 있어. 광역시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조만간 저는 월세 한 100만원 찍고 대구 부산도 월세가 60, 70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월세 싸다는 것도 옛말이 될 거예요. 왜냐면 월세 수요가 많잖아요. 월세는 거래가 잘 되거든요. 매매가 안 될 뿐 월세 거래는 잘 됩니다. 특히나 월세 거래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이 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전세 사기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하면 전세에 대한 수요는 없을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겠어? 다 월세로 갈 거 아니야. 거기다 월세를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월세방을 내놓은 그런 건물주분들도 빚쟁이에요.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뭐 원룸 그 건물 가지고 있는, 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빚쟁이야. 대출 받아서 그거 다 사들인 겁니다. 그분들도 빚 갚아야 돼.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원룸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매년 있잖아. 옥상에 방송공사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가 누전되면 그런 것도 공사도 해야 되고, 물 새는 거 있으면 또 업자 불러서 공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 공인비도 오를 거 아니야,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품도 오를 거 아니야. 교체하는데. 더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 올릴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자취하는 것도 능력이 부족한 버거울 거야, 아마. 분명히 버거울 겁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서울은 평균적으로 월세가 100만 원 근처 가지 않을까. 이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한 60씩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싸단 말 안 나올 거야, 이제. 절대 싸단 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취생들 중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못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저는 이걸 미리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 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전부터 아마 서울에서 자취하는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독이 될 거라 얘기했는데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네가 뭔데 그런 사회초년생들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냐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평생 월세로 살 수 없는 거잖아. 평생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지 하나 아니면 이제 그런 좁은 원룸 전전하면 살 수 없거든. 젊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젊을 때는. 근데 나이 먹어서는 좀 주거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 이사 좀 덜 가고 싶어. 젊을 때 이 집 살고 저 집 살고 하는 거지. 나이 먹고 생각해봐. 좀 익숙해지면 또 짐 싸두고 저기 가야 되고 또 저기 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비싼 월세 나가고 나는 지금 지갑 사정이 안 좋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뭐 정말 신축이 아니라도 구축 있잖아요. 아파트나 빌라 정도 있어야 돼.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예요. 월세 올라가면 이사 걱정이 없는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부터 많이 빡세지니까 각자 대비 잘하시고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